사회적 경제 미디어 이로운넷의 취재총괄 부국장 정진영입니다. 벽을 허물다 전환기 사회적 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2030 세이가담. 오늘 하루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벌써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임팩트 워싱의 벽을 허물다입니다. 앞서 박초롱 기자의 브리핑에서 보셨듯 ESG가 화두입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이나 투자 방침을 의미하는데요.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내세운 지 오래됐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논쟁도 벌어집니다. 당장 ESG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착한 척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ESG로 포장만 바꿔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임팩트 워싱인데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지는 못하면서 그런 듯 포장만 하는 것을 우려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임팩트 워싱을 경계하고 진정성 있게 ESG 경영을 고민하는 대기업 3곳의 담당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특히 ESG가 강조하는 영역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미 발을 딛고 실천해온 터전이라는 점에서 대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협업 가능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현선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 E&S의 SV 추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구현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이정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KT ESG 경영 추진실 이정환 상무입니다. 사회가치 컨퍼런스 2030 세이가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더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덕담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성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기업시민실을 맡고 있는 천성현입니다. 기업시민은 사회의 기업이 함께 공헌하는 역할을 하자는 포스코의 기업 경영 이념인데요. 벽을 허물어서 사회적 경제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가는 이론맥과 상당히 많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원래는 현장에 함께 모여서 자연스럽게 서로 고민도 나누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화상으로 연결하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얘기 나눌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진행 중간에 혹시 기술적 이슈나 화상 연결의 한계로 내용 전달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이니까 각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ESG 경영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 텐데요. 충분히 말씀하셔도 되고 한 5분 정도 이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K E&S의 구현서 SV 추진 본부장님께 네, 먼저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SK E&S는 현재 국내 1위의 LNG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수소, 재생에너지 등 최적의 친환경 에너지를 보다 소비자에게 안정적, 효율적으로 고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글로벌 메이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좀 미래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ESG 사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SK E&S를 포함해서 SK그룹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서 소셜밸류, 즉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오랫동안 좀 해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ESG 경영을 좀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해관계자와의 명확한 소통을 위해서
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회사의 전략인 파이낸셜 스토리를 그 그룹사 전체적으로 같이 수립을 하고 그 ESG 평가 관리 체계를 통해서 그룹 차원에서 ESG 경영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6월 달에 그룹 차원에서 넷제로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 이전에 모든 그룹사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요게 발맞춰서 저희 SK E&S도 2050년 이전에 넷제로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대외적으로 좀 공표할 계획이고요. 요 넷제를 위해서 요 비즈니스에 좀 맞춰서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좀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요. 수소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고 CCUS 기술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넷제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 19년부터 좀 추진하고 있는 로컬라이즈 분산 프로젝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지역에 대해서 특정 회사가 일방적으로 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 업체가 경쟁력을 키워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올해까지 총 3년 동안 약 50억 원을 좀 지원을 했고 현재 그 분산 지역에 총 26개 창업팀이 분산 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SK E&S는 현재 성장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강화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회이사를 좀 선임하기도 했고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좀 비롯해서 3개 위원회를 신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이해관계자 기대 수준 이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이사회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ESG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현수 본부장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섭외를 할 때 SK 그룹 쪽에 문의를 드렸어요. 좀 어떤 분이 나와서 소개를 해주면 좋을까 여쭤봤더니 SK E&S가 그룹사 내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추천을 특별히 해주셔서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계속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KT의 이정환 ESG 경영 추진실 상무님, KT ESG 경영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KT의 ESG는 KT의 비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KT의 비전은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다입니다.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한다는 것은 KT라는 기업이 사명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KT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KT의 DNA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대한 미션과 사명감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KT는 ESG 경영이 대세가 되기 전부터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KT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IT 서포터즈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에 걸쳐서 약 363만 명에게 IT 교육을 실시해 왔고요. 그리고 KT의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는 IT 접근성을 통해서 국내 그리고 글로벌 저개발 국가의 도서 상가 오지에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그리고 주민 대상으로 해서 IT 교육도 하고 그리고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한 이커머스 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비전을 실행해 왔습니다만 이런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KT의 경영 방향은 통신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즉 디스코 KT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 그리고 디스코 KT로 변화한다는 그런 경영 방향에 근거해서 KT의 ESG 추진 전략은 바로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최고의 준법 공정을 이어가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2021년 KT노사는 ESG 경영을 선언하였으며 ESG에 대한 실질적인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즉,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전량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아리백에 대한 이행 모델 확립과 국내 확산을 지향점으로 해서 환경 영역에서 세계 과제, 그리고 포용적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생태계 구축이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해서 사회 영역 4개 과제, 그리고 그룹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지배 구조 영역에 2개 과제 중 총 9개 과제가 선출되었고, 이런 9개 과제의 펀더멘털이라 할 수 있는 ESG에 대한 임직원 참여를 목표로 해서 총 10개 과제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상기 10개의 과제는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과 조합 간부가 동수로 참여하는 ESG 추진위원회, 그리고 전사 약 40여 개 ESG 참여 부서가 함께하는 ESG 실무 협의체 등 ESG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2000년대 IT 기자로 한참 활동할 때부터 들었던 IT 서포터즈라는 활동을 또 듣게 돼서 반갑고요. 정말 오래 전부터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KT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의 천성현 기업시민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ESG를 말씀드릴 때는 우선 2018년도 ESG 경영을 논의하기 이전에 3, 4년 전부터 추진했던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빼놓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기업이 하나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50년간 사업을 해온 포스코가 향후 50년을 지켜나가서 100년 기업이 되어가는 길이라고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2018년도 논의했던 기업시민 경영 이념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하나의 사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1년 정도 추진하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7월 달에 기업시민 헌장을 정리해서 임원과 직원들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시민으로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기업시민 헌장은 다른 기업이 고민하기 어려웠던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포스코가 독특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업 시민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향후 지향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헌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업은 사회와 조화를 해나가야 되겠다. 또 동반 성장해야 되겠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환경 보호, 안전,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들여다보니 ESG가 최근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기업 시민 경영을 잘 실천하면 ESG 경영의 성과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선순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시민 경영 관점에서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ESG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 친환경, 이런 내용들을 먼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포스코의 사업 정체성을 철강에서 친환경 소재 대표 기업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이를 위해서 전기차 강제라든가 2차 전지 소재, 최근 리튬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면 전기를 중심으로 하는 탈탄소 경제에 기반이 되는 이런 소재들,
그다음에 수소 사업, 그리고 신사업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데 좀 초점을 뒀고요. 동반성장 관점에서는 건설 강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고객사 협력사와 함께 통합 브랜드인 이노빌트를 런칭해서 포스코가 강제를 만들면서도 고객사 협력사가 함께 상생하여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가자라는 것을 추진하고, 올해 초에는 친환경차 제품인 이 오토퍼스를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업 내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친환경으로 나아가자라는 방향을 기업 시민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이와 함께 제철 부산물 활용을 확대하고 폐자원을 선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거나 하는 친환경 활동을 전개한 것에 넘어서 작년 말에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을 선언하였고, 이를 위한 수소 환원 제출 기술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협업 체계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은 기업이 추구해야 될 최우선의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안전관리 제도라든가 프로세스 개선, 또 스마트 기술 접목에서 재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안전 방지 노력 등도 함께 해나가는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포스코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기업 시민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그랬었는데요. 얘기를 듣고 보니 오늘 참여하신 기업은 모두, 제 마이크 나오나요 혹시? 네, 네, 생방송의 묘미죠. 얘기를 듣고 보니 오늘 참여하신 기업들은 모두 ESG라는 표현이 국내에서 유행하기 전부터 이미 ESG 경영을 실천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력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각사가 어떤 방법으로 ESG 경영 성과를 관리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구현서 본부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ESG든 소셜 밸류든 추구 활동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SK그룹은 국내 최초로 19년부터 SV 성과 측정 체계를 좀 도입을 했고요. 매년 성과를 좀 측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는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하기도 하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통해서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경제적 가치와 동일한 비중으로 회사의 사회적 가치 성과 평가, 사회적 가치를 회사의 성과 평가에 좀 반영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실행력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가 무엇이냐? 총 3개의 사회 성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 배당, 납세 등의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경제 간접 기여 성과가 하나고요. 저희 회사에 비추어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 등 사업 추진 과정을 통해서 창출되는 환경, 그 다음에 사회 측면의 가치를 측정하는 비즈니스 사회 성과, 이게 2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 공헌 활동 또는 기부를 통해서 기여하는 사회공헌 사회 성과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SK E&S는 2020년도에 총 7,671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좀 창출한 걸로 측정이 되었고요. 요거를 올해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대회에 공표를 좀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아까 일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모든 멤버사들 대상으로 ESG 평가 관리 체계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총 37개 항목이 평가 관리 대상 항목이고요. 외부 ESG 평가 기관 이상의 기준으로 각 ESG 영역의 성과를 측정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해당 평가 결과들은 분기 단위로 최고 경영층에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 측면에서는 최대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기준을 좀 설정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계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더해서 그 사회와 지배구조 측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성 항목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그 글로벌 피어그룹 벤치마킹을 통해서 3개년 정책 목표 성과를 통해서 요 가급적이면 정량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SK그룹 멤버사가 이렇게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그 안에서 저희 SK ENS의 경우에도 이렇게 매년 측정 관리하고 있고 보고하고 있고 일부 사항들은 대외에 공표하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상세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KT의 이정환 상무님께서 KT의 성과관리 방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 10대 과제인 경우에는 올해 성립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년도에 KT가 진행했던 KT의 국내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국내의 경우에는 런던 벤치마킹 그룹에서 만든 CSV 성과 측정 모델인 LBG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KT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IT 서포터즈, 기가스토리 등을 측정을 해 봤었고요. 측정한 결과를 보면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 그리고 관광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소셜 아웃컴에 해당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영역에 있어서도 국제 개발 원조 사업의 평가 툴이라 할 수 있는 변화 이론이라는 Theory of Change에 근거해서 KT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의 성과를 측정을 해왔었고 그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 지역 주민 아동들의 성적 향상이나 주민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유상률 감소 등 지역사회의 정보, 의료, 그리고 또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소셜 아웃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0대 과제의 경우에는 특히 환경 영역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영역에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아리백이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파악해 보려고 그러고요. 태양광으로 100% 운영되는 자립국사, 즉 태양광 100% 자립국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I가 빌딩의 전력 사용을 가장 최적치로 관리해주는 AI 빌딩 오퍼레이터,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 등 아리백 이익을 하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측정들과 효과성을 집중하고 있고요. 또한 그 각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KT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KT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통합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등 개선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적용돼서 배출권 거래에 해당되는 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출권 거래제를 기업 내부 부서에 적용을 하고 이를 KPI화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활동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기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 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저감된 수치들이 사회 성과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KT도 역시 자사 기술을 활용해서 성과 관리에도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성현 실장님께서 포스코의 성과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그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측정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그 기업별로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RS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기업의 ESG 관련 성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공개하고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 마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를 이제 해오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대하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ESG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앞서서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선포하였었기 때문에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 시민의 추진 영역이었던 비즈니스, 소사이어티, 피플 영역별로 즉 비즈니스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사이어티 측면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피플 측면에서 더욱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걸 2019년부터 하나하나 그 실천 성과가 어느 정도의 그 정성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축적해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축적해 보다 보니 그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이 얻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의 효과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이 얻는 경제적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포스코 관점에서 보면 ESG의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탄소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아예 저희 그 기업시민실 산하 ESG 그룹에 그린 어카운팅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고요. 이 그린 어카운팅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어느 정도 실천해 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측정 방법론들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탄소 비용, 또 친환경 제품을 판매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의 효과,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성과, 그리고 탄소 감축을 통해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영향, 즉 사회적 성과,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ESG의 성과, 특히 탄소 중립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해서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동기부여해 나가야 되겠다. 즉 측정을 통해서 탄소 감축을 동기부여해 나가는, 더욱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철강업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 모델을 개발하는데 좀 더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강업에 적합한 측정 모델이라고 하면 공정별로 탄소 감축 성과를 측정한다든가, 탄소 투자를 했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다든가, 또 제품별로 탄소 감축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러한 측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다음 단계 목표인데요. 이걸 통해서 탄소의 감축의 정성적 효과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적인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그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탄소 감축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 의지뿐만 아니라 이게 내부 의사결정에도 반영하고 대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방법론을 정교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아직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저희가 기업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좀 더 내실 있게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그 타당도 검증이 되어 가면은 그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수치도 좀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저희가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업 시민 그리고 ESG 성과를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만드신 후에 공유를 해서 확산에도 기여하시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사 모두 체계적인 대기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과 측정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사실 여러 가지 ESG 경영을 추진하다 보면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임팩트 워싱의 벽을 허물다 세션을 준비하면서 다른 코너에서는 3사가 하는 일들을 잘 소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고민을 공유해 주시는 코너에서는 조금 더 뭐 축구 용어로 티키타카라고 하죠. 서로 간에 다른 회사가 얘기한 고민을 좀 이쪽에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뭐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고서 기획은 했는데요.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각사가 고민을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되 혹시 바라건대 이거는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들으시다가 저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중간에 코멘트 해주시면 오늘 얘기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은 어떻게 할까요? KT의 이정환 상무님 고민을 먼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환 상무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그 ESG 경영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아마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목표이자 또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 부문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목표가 있고 또 목표에 대한 이계행 관리 또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와 보상 등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죠. 사실 근데 ESG 경영은 일반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단위별로 목표 관리가 진행되다 보면 오히려 본질이 좀 흐려지고 어떻게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뭐 부서별로 약간의 좀 편법이 동원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2021년 10대 핵심 과제를 저희들이 만들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했어요. 2021년에 반드시 이 과제는 완료를 해야 된다. 이 과제에 대한 목표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성과 분석 대상이 될 거다. 2021년도에 이 과제를 다 마무리했으면은 2020년도에는 전혀 다른 과제로 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정립할 거다라는 일종의 목표에 근거한 ESG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오류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과제가 진행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중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있는 자동차는 아마 볼보 자동차 같아요. 근데 볼보 자동차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루아침에 가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년이 아닌 수십 년 동안 안전을 목표로 해서 엄청난 투자도 있었을 거고 안전을 목표로 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도 있었을 거고 또 그런 활동들을 안전의 메시지를 다양한 이해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오랫동안 정진하고자 합니다. 1년 안에, 2년 안에, 수년 안에 완성되는 그런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모든 일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그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 그리고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한 KT의 종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중심점이 바로 내가 우리 사회의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진정하게 ESG를 다 함께하는, 임직원이 동참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성과는 측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임팩트는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파급 효과로서 형성되는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측정에 있어가지고 시도는 하지만 그렇게 또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측정값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필요할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이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측정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대신 또 그거 하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소셜 아웃풋으로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임팩트는 소셜 아웃컴의 더 큰 궁극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기대되는 그런 숫자로서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임팩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환 상무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임팩트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얘기를 하는 한편 또 목적 중심의 ESG 추진이라는 거에 대한 또 걱정, 고민 또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천성현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의 고민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 앞에 이정환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해 주실 게 있으면은 추가로 해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하는 이렇게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측정을 한다라는 것은 측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측정하고 왜 그러한 측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ESG 경영에서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CSR이나 앞서 뭐 사회공헌이나 윤리 경영 뭐 이런 것과 달리 ESG 경영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예컨대 포스코 같은 경우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것, 탄소 중립의 실현, 뭐 이런 어려운 과제를 ESG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사회공헌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 좋은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좋겠지만 탄소 중립처럼 쉽지 않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투자하는 투자기관들이나 또 사회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탄소 중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꺼려한다거나 제품 구매를 꺼려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처럼 B2B 업체인 경우에는 소재를 구매하는 업체들이 탄소 중립으로 생산된 소재를 본인들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좀 수치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선택해서 그거 하면 좋다, 뭐 사회공헌 프로그램 하면은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생존의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 ESG 가치를 측정하는 문제, 성과를 측정하는 문제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좀 더 사업의 중심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업의 특성상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위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상황 속에서 탄소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좀 선언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정하에 작년에 아시아 철강사 중에서는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을 그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탄소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철 공정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가 도입돼야만 탄소 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기술이 개발돼도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인프라가 구축이 선행돼야 되고요. 그래야 산업 차원에서 수소환원 제철을 통한 탄소 중립이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스코 입장에서는 철강뿐만 아니라 발전, 수소 생산, 유통과 같은 경제 시스템이나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위해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의 개발을 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30년 정도의 긴 호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국가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사회 전체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목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 함께 연대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국내 철강업계 리더로서 철강협회와 함께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들이 함께 협력 채널을 구축해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술 교류를 통해서 국내외 철강사와 공유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저탄소 혁신을 촉진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과정에 민관 협력, 산업계 전체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 이를 통해서 저탄소 관련 기술이 개발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SK 구현서 본부장님께 마지막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과 측정 관련된 좀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SK 그룹은 19년도에 SV 성과 측정 체계를 좀 구축해서 성과를 좀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점짜리 이렇게 완전 무결한 그런 측정 체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제 새로운 성과, 새로운 거에 대한 측정 로직 같은 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고 재산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 성과에 대한 그 평가 방식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제 두 분 상무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도 있는데 조금 더 표준화될 그런 과정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이제 앞서 VBA 말씀도 드렸지만 요 평가 대상을 어떻게 할지, 무엇을 평가를 할지,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요 가중치를 어떻게 할지, 재무 성과의 온라인을 좀 어떻게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평가할지 이런 것들이 각각 항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고 굉장히 오버롤하게 총합적인 평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제 기업체, 정부, 기타 여러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먼저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VBA나 이런 연합체 통해서
같이 더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 또 다른 이제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진정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할 때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을 위해서 주민 참여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정성 있게 지자체나 주민들께 좀 전달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합니다. SK ENS와 함께하면 지역이 살아난다.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1대1 소통, 밀접 소통을 좀 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이 되면 그런 저희 고민들이 좀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런 결과물들이 또 오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제도에 대한 좀 고민을 합니다. 제도적 제한이 좀 있고요. 저희 이제 비즈니스를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글로벌 친환경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좀 하고 있는데 기술들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앞서 일부 좀 말씀하신 아리백 뭐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 트렌드에 이제 부응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태로 보이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전에 비해서 더 나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그 속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 부분들은 좀 여전히 좀 갭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저희 ESG 경영을 할 때 뭐 전략을 만들고 실제 추진해 나갈 때 같이 포함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로운넷이 집중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아무래도 지역에 큰 비중을 두다 보니까 아까 이제 지역을 살리는 ESG 말씀하셨던 게 좀 더 반갑게 들렸고요. 앞으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 분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사실 기업 자체적으로 노력할 부분도 있지만 뭐 사회적인 인식이나 제도 그리고 기술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와 맞물려서 사실 ESG 중에서도 환경 분야의 고민과 실천이 집중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개 S와 G, 즉 사회와 지배구조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두 영역에 대해 S와 G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성현 실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면 어떨까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ESG 경영의 핵심은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와 기업이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발전을 해 나가자라는 경영 관점이 강합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소셜 관점에서는 포스코는 창업 시기부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체질을 DNA로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의 임직원이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나눌 공자 공의식인데요. 나눔의 의식을 우리 스스로 DNA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70년대부터 각 부서가 자매마을이라고 해서 수시로 마을을 하나 정도 자매 결연을 맺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활동들을 전개해 왔고요. 직원 1인당 봉사활동을 연간으로 좀 나눠보면은 연간 한 27시간 정도 이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또는 한 달에 뭐 상당한 시간들을 봉사활동에 투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급여의 1% 정도를 출연해서
1% 나눔재단을 10여 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DNA 하에서 사회공헌을 위해 기업 시민 5대 브랜드 체계를 최근에 저희가 좀 갖추었는데요.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임직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5개 브랜드 활동 영역으로 나눠서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Together with 포스코, 포스코와 함께 동반성장, 그리고 챌린지 with 포스코는 벤처 육성을 해나가는 활동, 그린 with 포스코는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 라이프 with 포스코는 출산 친화와 미래 청년 세대를 육성하는 활동, 그 다음에 커뮤니티 with 포스코는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한 활동,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 5가지 영역에 적어도 한두 가지는 내가 임직원이 참여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Together with 포스코는 포스코의 동반성장의 가장 큰 브랜드인데요. 포스코 하면 동반성장을 떠올릴 정도로 성과 공유제라든가 개방형 소싱, 철강 상생 협력 펀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협력 상생 활동들을 20여 년 이상 해왔고요. 이걸 통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 시민형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프 잇 포스코는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6월에는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해서 저출산의 해법으로 좀 선제적으로 포스코에서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린 위드 포스코는 포스코가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 중립에 이어서 바다숲 조성이라든가 클린오션 봉사단 활동, 그리고 임직원들이 좀 참여해서 생활 속에서 탄소 저감 활동들을 해나가고자 하는 브랜드 활동인데요. 포스코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얼마나 많이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고 소통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부문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경영의 거버넌스 자체를 정부에서 주주로 변화하는 과정을 착실하게 진행했고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업 지배 구조를 구축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보편화된 지배 구조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맥킨지 컨설팅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해서 글로벌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라는 지배 구조의 주요한 추진 체계들을 모델로 만들었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를 도입하기도 하고 사회이사 제도를 97년도에 도입할 뿐만 아니라 2006년도부터는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해서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서 운영함으로써 주주의 의견을 사회이사의 이사회가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도 앞장섰고요. 올해부터는 ESG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안전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정환 KT 상무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 사회 영역과 지배구조에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영역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계층들을 도와주자라는 그런 목표로
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사옥이 유치한 광화문, 우면동 등등에서 인근 식당에서 만든 도시락을 구내식당에서 판매해서 직원들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로 소극장들의 공연 티켓을 구매해서 직원들이 연극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는 어떤 사랑의 소극장도,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급식 제공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급식 업체를 돕기 위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간편 조리식을 구매하고 그를 통해서 식당들의 어떤 도울 수 있는 그런 퇴근길 밀키트 등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랑의 시리즈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밀키트가 판매된 만큼 펀딩해서 거기에 따른 밀키트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면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소상공인들한테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상권 분석이나 영업 팁을 제공하는 KT 잘나가게 서비스를 출시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잘나가게 서비스는 매장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나 매출, 경쟁 점포 등의 상권 정보를 소상공인에게 문자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의 기업 이미지 슬로건인 마음을 담다 캠페인을 통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청각장애인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그런 목소리 찾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학습 공백 해소를 위해서, 중학생들의 학습 공백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대학생들한테는 일자리 창출 또는 대학생들의 어떤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그런 랜선 야학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비대면 학습 플랫폼 인 KT 랜선 에듀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그 에듀 플랫폼 속에서 멘토인 대학생과 멘티인 중학생 간에 서로 연결해서 학습 공백 해소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편리하게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시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일환으로 해서 주주와 소통을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있어서도 효율적 견주와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이사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총 11명의 의사 중 사회이사가 8명으로 해서 상법상 요건인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서로 분리하고, 그리고 이사회의장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해서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사무국이 시설돼서 이사회와 이사회 산하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로 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서 구현서 본부장님께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크게 키워드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지원, 상생, 지역사회 상생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지원 상생 중심으로 사회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를 3년째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적인 확장도 같이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KT의 이종환 사무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서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프로젝트를 올해 또 좀 진행을 좀 했고요. 아마 그룹 와이드하게 그 온택트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요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요 독거노인 분들 대상으로 도시락을 지원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요 도시락을 좀 만드는 과정에서 요 소상공인과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임팩트를 좀 크게 하는 노력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더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비즈니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비즈니스를 좀 추진할 때 사회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작년에 저희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는 저희 SK ENS에서 이 새만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형 도서관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것과 연계한 비즈니스 좀 모델입니다. 요거를 새만금 개발청에 제안을 했었고요.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도 좀 확대하고 지역의 환경 개선,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ESG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앞서 좀 말씀도 드렸지만 SK ENS와 함께하면 지역이 살아난다. 이런 모토 하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KT하고 포스코는 이제 상장 회사이어서 더 이렇게 앞서가는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이사를 올해 좀 선임을 했고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신설해서 사회이사께서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이사회 중심 경영을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개선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올해 회사 창립 이래로 최초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좀 발간을 해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요 ESG 중심의 중장기 전략을 좀 수립을 해서 모든 영역에 균형 있게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SOH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생방송이라는 게 항상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들을 많이 잘 해주셔서 시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사전 질문 드렸던 게 한 2-3개 정도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업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한 2분 정도씩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SG에서 주목하는 영역들은 사회적 경제에서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실천해 왔던 영역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많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와 SK, 포스코가 사회적 경제 영역과 협업하는 사례를 임팩트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KT 사례 들어볼게요. 코로나 환경에서 사실 공유 가치를 함께 나누는 그런 동반 성장 활동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고요. 중소협력사와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약 10개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고 그 선정된 프로젝트 대상으로 해서 신기술과 솔루션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비롯한 많은 중소협력사들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KT가 보유한 양질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을 했고 현재까지 약 8천여 개가 넘는 기술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중소벤처기업부와 그리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함께 공동으로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를 런칭해서 ICT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ICT의 솔루션과 제반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또 판로 개척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는 사업 실현금은 물론이거니와
KT의 주간 부서하고 실제 주간 부서하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는 9월이면은 해당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시제품으로 함께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현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SK E&S는 제 작년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그 잘 아시는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과 좀 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좀 추진을 했는데요. 한 약 45억 상당의 좀 금액을 이 지역사회에 그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재단과 손잡고 진행하는 최초의 전국 단위 지원 사업으로 저희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좀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 관련해서 올 8월 중에 저희 그 E&S 자회사 사업 권역과 연계해서 저희 유망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15군데 내외를 좀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요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뭐 대기업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요 지역사회의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걸 통해서 요 사회적 기업 생태계 자체가 튼튼하게 조성되는 것, 이게 사회적 문제 해결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 사업 권역과 연계해서 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좀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익숙하게 쓰시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실제로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천성현 실장님께서 사회적 경제 영역과 협업 사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포스코가 바라보는 ESG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그 지역,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지역 내에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 형태뿐만 아니라 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뭐 협동조합 등등 포함해서 많은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포항, 광양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과 그 협력해서 체인지 업 그라운드라는 그 건물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벤처기업들,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는 서울에, 그리고 올해 7월 23일에는 포항에 본격적으로 체인지 업 그라운드라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좀 만들어서 벤처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작년과 올해 60개사 이상 성장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이런 물리적 공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좀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그 대기업 최초로 유망 벤처기업을 공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을 해서 우수 벤처기업 110개 이상을 좀 발굴하고 여기에 200억 원 이상을 좀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상당한 기업이 환경이라든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들 기업을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전부터 그러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을 공모하고 육성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용택이라고 해서 저희 그 부산물, 제조업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플라스틱과 함께 건축 토목 소재를 좀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를 통해서 플라스틱도 줄이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소재도 만들고 하는 노력들을 해가고 있고, 이외에도 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의 환경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육성하는데 이러한 체인지업 그라운드 공간들을 활용해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도 도모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ESG 경영과 사회적 경제 간의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분씩만 드릴 테니까 오늘 토론 참여하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ESG 경영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에 대한 예상을 그냥 짧게 한 1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에는 누구 먼저 드릴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천성현 실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 경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임직원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ESG 경영에 앞서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직원들과 임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제를 해나가는데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 시민 실천 가이드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내가 임직원이 무엇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기업의 목적, 또 기업의 실천 가이드, 기업의 어떤 임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의 ESG 경영의 내용을 담아나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기업이 한번 ESG 경영을 좀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회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구현서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예, 굉장히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말씀도 좀 드렸지만 좋은 말씀 좀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사회적 가치, SV나 ESG 등은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기업의 생존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ESG 경영 자체가 이제 기업 경영 그 자체라고 좀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말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SK E&S도 회사의 사업 전략 이런 게 ESG과 좀 융합돼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리디자인하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 변화의 속도가 더욱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T 이정환 상무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기업은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고객이나 종사원, 주주들과의 어떤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해야지만 영위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ESG란 어떤 그런 트렌드로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완전체 간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CSR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ESG는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서로 연결되어 움직여야지만 기업이 생존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판에 대한 완전체가 다 같이 함께 해야지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간기업들이 오늘 참여하고 있는 SK그룹 그리고 포스코 다 함께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서 기업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세션 기획하고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만난 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좀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고민을 좀 서로 좀 해결해 보는 이런 자리를 생각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참 안타깝게 됐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제가 한번 세 분 식사라도 모시면서 오늘 못다한 얘기 좀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SK E&S, KT 포스코, 나아가서 더 많은 기업들 또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종사자들까지 같이 사회 가치를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수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